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통합이 오늘 완성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색깔은 해피핑크입니다. 과연 통합당의 운명이 해피핑크가 될런지 아니면 다크블루로 끝날지, 제가 오늘은 현재 통합당을 만들고 있는 요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저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어떤 이 자유우파의 출범을 위해서는 친박과 비박의 핵심 인사들이 과감하게 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하지만 그래도 현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친박계로 보자면 오늘 5선의 정가빈, 4선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고 떠난 한성교 의원, 그리고 현재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서청원, 사실상의 정계 은퇴의 수순에 들어갔죠. 서청원 전 대표, 그리고 이정현 의원, 탈당한, 그리고 친박의 핵심 최경환 의원은 현재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이 친박계들의 홍문종 의원은 탈당을 했고, 지금 어쨌거나 이 미래통합당 바깥에 나가 있죠. 자, 그러면 친박의 중진 7명의 의원이 일단 현재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 당을 떠났습니다. 비박계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가장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비박계가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책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퇴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친박과 비박의 양대 세력의 중진들이 대거 일단은 무대에서 아웃됨으로써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이 세력의 변화입니다. 왜냐? 저는 이 보수 우파의 패망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전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된, 사실은 그 전에 2007년서부터 모든 것이 불행의 싹이 연그렀죠. 경선 과정에서의 극도의 불신과 상호 공격. 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 집권을 하고 이재호, 이상득, 이방호 세 사람의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서 친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단행했습니다. 2008년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자, 이것이 1차 이명박 박근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내내 갈등이 계속이 됐죠. 비주류 지도자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변경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의 최고조에 달했고,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 정권이 측근들의 부패로 수혜락을 하고, 2012년 총선 때 패망의 어떤 이 경보가 울리자, 이 우파 정권의 후계자로 등장을 한 박근혜가 당권을 잡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래서 2012년에 1차 일종의 보복 학살 공천이 자행이 됩니다.
친박 세력, 박근혜 세력이 이명박 세력을 쳐내는 것이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고 2차 친이계에 대한 학살, 전체의 공천전쟁으로 따지면 세 번째 2016년 기억하기도 끔찍한 진박 간별사 파동, 그리고 문제 인물에 대한 어떤 이 친박계의 공천 작업의 우유부단, 나중에는 김무성 대표의 도장 들고 나르샤, 완전히 1차, 2차 공천전쟁을 합쳐서 이 끔찍한 공천 파동을 2016년 총선 전에 벌였던 것이죠. 1차, 2차, 3차 공천전쟁의 악영향이 뭉쳐서 보수가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고 결국은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이 불길에 자유우파 진영이 홀딱 타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그런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단결된 상태로 있었더라면 탄핵은 없었을 겁니다. 탄핵이 되고 나서 새누리당은 또 탈당, 대규모의 탈당 사태로 분열이 됐습니다. 어찌 보자면 탄핵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죠.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의 3년 분열 끝에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식의 어떤 계파 간의 끔찍한 상호 학살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났지만, 무슨 행정중시 복합도시에 관한 찬반, 이런 양태로도 나타났지만, 결국 전쟁의 핵심은 공천이었습니다. 제가 왜 3번에 김용호에게 이 통합당의 운명이 걸렸느냐라고 명시했느냐. 모든 것이 공천 때문에 양 계파의 갈등이 격화됐고 공천 때문에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됐으며 공천 때문에 탄핵이 됐고 공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공천 때문이요.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에서 처참하게 밀려난 것도 공천 때문입니다. 잘못된 공천제도,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공천. 그래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미래통합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공천이 잘못된다면 어떤 공정과 정의, 신상필벌, 이런 어떤 이 공천의 핵심 요소들이 무시된다면, 그리고 새 인물의 과감한 수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제도에서나 아니면 선택에서나 아니면 전략공천에서나 공정과 정당, 정의, 신상필벌, 강력한 투쟁력, 공천의 필수 요소를 실천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목에 자유우파의 마지막 희망 미래통합당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그래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어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화당, 그리고 50의 민정당 세력, 자, 그리고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이해창 총재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이 탄핵 과정에서의 3년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다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제가 3년 전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해서 입당한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도 같은 대한민국 주류 세력에 대한 신봉, 이 세력이 2022년 정권 탈환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4월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려면 이런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집을 다시 포장을 했고 리모델링 했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새로운 집에 새로운 전사와 순교자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2022년 정권 탈환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통합당이 해피핑크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